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진 상황과 에피소드에 사람들은 반응한다.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이게 맞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도 종종 사람들은 그 예상 바깥에서 감동을 받고 그 예상 바깥에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. 저는 도보노아리 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이 남북으로 오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그런 걸 느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, 이 장면은 왜? 이 장면은 왜일까? 그걸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. 도대체 왜 저 장면에, 저 재미없고 지루한 저 장면에 사람들은 환호하는 걸까? 그건 한 가지 이유가 나중에 생각하게 됐습니다. 한 가지 이유를. 상상력을 자극하는, 도대체 저 둘은 저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?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미국의 CIA에서 저때 나눈 얘기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. 아시겠지만 미국은 상당히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남북의 정상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전체의 맥락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게 저 도보다의 정상회담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CIA에서 수호하시는 입술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저 장면을 따서 그거를 해석하기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됐다. 왜?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경상도 발음이 심해서, 그러니까 왜 옛날에 황산벌 영화같이 거시기 뭐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. 미국에서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몇 개의 중요한 문장을 놓치고 말았다.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어쨌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. 상상력. 사람들은 완벽하게 짜여진 것을 감동하지 않아요. 자신이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. 거기에서 오히려 더 감동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부터 열까지 치밀하게 짠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공연이나 행사나 기획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.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,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어야 한다. 그게 훨씬 더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다. 라는 걸 저는 저 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. 그 외에도 사실은 그 남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현성월 씨가 그 가극단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할 때 우리는 북한의 모든 레파토리를 다 봐요. 그래서 가사 같은 걸 일종의 사전 검열을 합니다. 왜냐하면 노래를 막상 불렀는데 거기서 뭐 태양조선 뭐 어버이 수령 뭐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우리가. 그래서 미리 쭉 스크린을 하고 이 노래는 됩니다, 이 노래는 안 됩니다, 이걸 다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와서 남쪽에서 공연을 두 번 했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할 차례가 돼서 제가 총연출자로서 평양을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, 우리도 이제 여러 명의 조용필부터 뭐 여러 가수들을 쭉 데리고 갔어요.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. 우리가 검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. 근데 제가 약간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. 우리 쪽 가수들을 쭉 라인업을 정리하고 어떤 곡을 할지를 정리했는데 이거를 그냥 팩스나 서신으로 보내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예요. 이를테면 레드벨벳의 또 곡명이 빨간 맛이었어요. 이게 무슨 저쪽에서 설명 없이 이걸 전달해주면 뭔가 의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, 또 하나는 강산혜 씨를 데려왔는데 강산혜 씨는 그 흥남 부두에서 피난 나온 피난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. 이것도 뭔가 저쪽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. 결정적으로는 백지영 씨를 같이 데려갔는데 노래가 총 맞은 것처럼. 근데 그때 부분에 김장훈 위원장이 자기의 이모부인 장성택 비서를 총사령에 처했다는 기사가 막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. 그래서 이거 그냥 보내면
분명히 이거 못 부르게 할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우리는 평양 현지에 도착하면 곡 설명을 해주겠다.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. 안 된다. 너희는 왜 우리한테 미리 보내라고 하고 너희는 왜 올 때 얘기를 하겠다고 하냐. 그래서 부랴부랴 판문점에서 만났어요.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제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. 아니나 다를까 먼저 레드벨벳을 딱 펼치네요. 이름이 왜 레드벨벳이냐고.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다. 그 빨간 맛은 뭐냐? 아주 좋은 맛이다. 너무너무 좋아할 때 우리 빨간 맛을 이야기한다. 정말 좋은 노래다. 그리고 가사를 보여주는 게 이해가 안 가죠. 빨간 맛, 궁금해 허니, 깨물면 톡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들 정도는 이해가 안 가죠.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강산혜 씨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. 이분이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분의 아버지가 피난 내려왔고 그걸 그리워 아버지가 평생의 소원이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였다. 그 마음을 담아서 라고요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하고 가사를 쭉 보여줬어요. 그리고 끄덕끄덕 하더니 넘어갔어. 제일 난항이죠. 총 맞은 것처럼.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? 왜 하필 총 맞은 것처럼이냐. 그래서 그 노래는 이미 나온 지 꽤 됐고 내가 그걸 그렇게 쓰라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뭔가 사랑에 빠지면 엄청나게 아프지 않냐. 그때 그런 표현을 나 오늘 총 맞은 것 같아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서 많이 맞으면 여러 발 맞은 것 같아. 이렇게도 표현을 할까 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알고도 넘어가 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곡을 다 했고 북한에서는 몇 곡을 우리가 잘라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. 어쨌든 판문점 회담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. 세 번째는 많이들 보셨던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건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.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별 수송기가 장군님의 유해를 모시고 우리나라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줬고 저는 이번 임무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필수
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. 부디 편히 쉬십시오. 홍범도 장군의 유해공원 행사를 기획하라는 그 지시를 받은 거는 행사가 있기 1년 전이었어요. 1년 전이었는데 딱 그 업무를 받자마자 코로나가 바로 시작돼서 그래서 1년 동안 유예한 후에 진행이 됐습니다. 뭐 홍범도 장군이 어떤